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11월 5일이면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여론조사,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보면서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경선 결과를 예측하는데 여론조사만으로 되지 않는 전체적인 이번 경선, 전체 대선 판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부 기자들, 또 정치평론가들의 분석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각 캠프마다 이 판세를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 그 다음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가 혼전양상이긴 하지만 최종 결과는 이 전체 판세 흐름상 홍준표 후보가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최종 야권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구독을 부탁을 드리는 것, 이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는 이 부탁을 제 구독자가 10만이 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전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좀 민망한 일이죠. 제가 방송을 잘하면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실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예의가 아니긴 하지만 10만이 될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10만이 되는 게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구독 부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한 것을 알면서 제가 부탁을 드린다는 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야권의 경선 전국을 좀 길게, 이 흐름을 길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를 한 그 시점부터입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무도할이 많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해야겠다. 정권 교체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많이 쏠리게 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석은 조국 수사가 있기 전까지는 정권 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었죠. 그러니까 1987년 체제 이후에 진보와 보수가 10년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정권을 잡았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들어섰으니까 앞으로 5년 더 진보 정권이 더 연장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힘이 쏠렸습니다. 그것을 반정이라도 하듯이 야권은 산산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권 괴멸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수사가 시작이 되고 윤석열 찍어내기가 펼쳐지면서 이렇게 무리한 국정 운영이 되게 되면 한 분야가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재인 정권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분야, 골문 분야가 드러나면서 다른 쪽에 있어서 많이 지금 골마 있는 부분도 모두 드러나는 그런 현상은 어느 조직에서나 어느 정부에서나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경제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또 무리에 무리를 더해지면서 계속 더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정권을 교체해야겠다,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겠다 라는 쪽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져 갔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을 교체해야겠다 라는 것에서는 모두 동의를 하지만 정권을 과연 교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분오열된 이 야권을 가지고 누가 이 야권을 통합해서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겠느냐 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의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버리고 정치권에 뛰어들 때까지만 해도 많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기대를 모았던 것은 순전히 반사이익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극찬을 했듯이 우리 헌정사에 저런 검사를 본 적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듯이 조직에 몸담고 있는 검사가,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그렇게 정면으로 맞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법치, 공정, 상식만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개인의 자질, 개인의 리더십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다. 그래서 반사 이익만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 모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성 정치권에서 윤석열 총장의 경쟁자도 쟁쟁하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후보고 안철수 대표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권의 이 경선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아마 자신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 입당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안철수 모두 바깥에 있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정치 신인인 윤석열과 안철수 대표를 자신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홍준표 후보는 많은 단점도 있지만 또 그 정도 많은 정치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당히 자신으로서는 나쁘지 않는 그런 국면이었는데도 굉장히 조급함을 보이면서 몇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홍준표의 발목을 끝까지 잡았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민심과 당심 조사 결과 끝내 홍준표의 발목을 잡고 홍준표가 뒤집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조직이고 하나는 역선택입니다. 조직과 역선택. 조직은 야권 통합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역선택은 내부 총질과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가 착각 또는 무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뛰어들기 전에 홍준표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어야 합니다. 조직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야권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홍준표가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면 지지율이 아주 낮아도 좀 여유 있게 윤석열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태생적으로 독구다이죠. 조직을 갖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전체의 흐름을 놓친 것입니다. 지금 전체 2, 3년 전부터 이루어져 온 야권 지지층 국민들의 바람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그 교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야권을 대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걸 홍준표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직을 갖추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초반에 윤석열과 지지율이 크게 격차가 나자 홍준표는 역선택을 노리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역선택을 노리고 김어준 방송이나 한겨레 신문 등등에 자주 출연하고 자주 등장을 하면서 중도층 더 나아가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까지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역선택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역선택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구애 작업을 하는 저런 행태는 야권에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 역선택이 홍준표의 발목을 끝까지 잡게 됩니다. 역선택 바람을 넣으면서 지지율을 굉장히 끌어올려서 양강체제 구도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 이걸 뒤집는 뒷심을 발휘하기에는 힘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역선택의 발목이 잡히면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의 지지율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근거 없는 내부 총질을 계속하게 되면서 역선택에 씌워진 그 올가미가 내부 총질로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홍준표의 리더십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가 여기에서도 역선택을 극복하고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극복하고 중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선 과정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조직을 확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이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야권의 대다수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이 전 현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정치인이 윤석열 캠프로 모두 집결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 쪽에서는 뭐 누구라고 꼭 꼬집을 최재형 원장 정도는 들 수 있을까요? 늦게나마 조직을 확충하고 그래서 당심을 노린 뒷심을 발휘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고 홍준표가 그동안 보여온 독구다이 기질,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게 한 그런 정치 행태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 부분이 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꼬집은 부분입니다. 저는 어제 토론회에서 가장 들을 만한 말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26년 정치를 했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느냐. 저는 정치 신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홍준표로서는 아팠을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로 모여들었고 이미 모여들고 있다. 거의 야권에 모두가 다 모인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윤석열 캠프, 매머드 캠프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승부의 세계에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저도 유튜브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조직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특수통이지 않습니까?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생활을 해왔을 텐데 검찰 생활을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넉넉하게 모두를 받아들이는 자기 캠프에 모두를 끌어안는 오늘도 대국민 호소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과 손잡고 앞으로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야당을 혁신해 가겠다. 모두를 끌어안는 국민정당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의 스타일, 자질도 관여가 되어 있고 또 윤석열이 효율성을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노림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본선에 가면 아마 윤석열이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두 모은 이것은 당내 경선을 넘어서서 야권을 모두 통합하는 그런 자신의 폭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노림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홍준표가 읽지 못하는 윤석열만의 어떤 정치적 계산, 윤석열만의 정치적 자질, 윤석열만의 매력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비약을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캠프가 지금 야권 전체가 다 모인 용광로처럼 모여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돌이켜보면 잠시요. 지난 10년 넘게 야권이 갈기갈기 찢어진, 야권이 괴멸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는 친박, 친이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 같은 당을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당을 쪼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친박, 친이의 이 갈등은 어떤 이념이나 명분이 거의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이권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공천 경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친이가 다 장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진박 간별사가 등장하고 그 정도의 갈등을 빚어온 그 갈등이 보수 괴멸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14, 15년 만에 이렇게 친이 친박을 넘어서 각종 쪼개진 이 야권 전체를 통합하는, 지금은 나아가서 안철수, 김동연까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캠프가 그 틀을 만들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만들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등장한 이후에 사실은 크고 작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자신도 스스로 이야기했다시피 자신이 처음 정치를 하면서 많이 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뭐 자신의 손을 이끌어준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이 고맙다 이렇게 말을 첨가했는데 정말 크고 작은 실수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하는데도 홍준표가 그 틈을 파고들지 못하고 윤석열이 버텨낸 데에는 윤석열의 개인의 자질, 그 다음 윤석열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 정치의 미래 모습, 포용하는 큰 틀, 그 부분인 겁니다. 윤석열이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야권을 넘어서서 오히려 여권의 지지층까지 모두를 끌어안는 그 큰 틀을 만들어야 정말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정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로 인해서 쉬운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지만 정말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소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권으로 지역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선거에 전략적 투표를 하는 똘똘 뭉쳐있는 이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의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각종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이 큰 실수를 했죠. 소위 돌잔치 사과에 이어서 반려견 사과, 그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사후 수습해서 우왕좌왕했던 부분, 이건 굉장히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 3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상당한 충격이 왔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상당히 내렸죠. 뭐 크게는 5%까지 내린 것도 나오고, 뭐 들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이 이기는 부분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한 지지율에 타격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당심에서 지난 2차 경선 결과 윤석열이 당심에서 홍준표 후보를 2배 이상, 그러니까 30% 가까이 이겼습니다. 새로운 당원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심도 2차 경선의 결과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당심에서 그래도 압도적인 우위는 유지가 될 것이다. 당심의 우위, 지금 여론조사, 역선택까지 포함된 걸로 추정이 되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의 윤석열과 홍준표의 차이, 이것을 감안을 할 때 아직은 상당 부분 윤석열이 앞서고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경선 막판에 윤석열의 실수로 인한 이 지지율 하락, 이것이 모두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로서는 반등할 그런 기회만 남았다. 대신 홍준표 후보는 이걸 뒤집을, 앞으로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에서 치고 올라갈 그런 여력은 남아있지 않다. 그런 여력은 이제 막판에는 조직력이거든요. 홍준표가 야권을 통합해서 이재명을 이기고 정권 교체를 가능하겠느냐, 그 조직의 힘,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성, 그것을 보여줘야 홍준표가 마지막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홍준표가 실패를 했다. 경선 초반부터 홍준표 후보가 마음이 급해지면서 역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극약 처방을 하게 되면서 역선택이 내부 총질로 이어졌고, 조직을 등한시하면서 홍준표로서는 야권 통합을 해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이 두 가지 요인이 마지막까지 홍준표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맙습니다.